자, 세 번째 시간 499페이지의 환매부터 보겠습니다. 그 환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팔았다가 도로 사온다 그런 뜻입니다. 팔았는데 도로 사온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환매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3억 좀 빌렸다라고 해볼게요. 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되겠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채무자가 될 것이고, 돈을 빌려온 걸 뭐라 그러냐면 금전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소비대차라는 것은 쓰고 나면 없어진다는 건데, 뭘 쓰면 돈을 쓰고 나면 없어진다. 금전 소비대, 돈 빌려왔어. 쓰고 나면 없어지니까 금전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채권자가 3억을 빌려주는데 그냥은 빌려줄 수 없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3억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갖다가 미리 그냥 소유권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앞으로 이렇게 매매 형식을 빌려서 갑이 파는 것이 된 거니까 매도인. 그 다음에 3억에 대해서 돈 주고 산 꼴이기 때문에 매수인.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매매한 것도 아니다. 진짜 매매한 건 아니고 돈을 빌리고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대신에 돈을 갚으면 도로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조건인 거예요. 팔고 사고 하는데 진짜 매매라고 하면은 매수인한테 돈 줄 테니까 도로 팔아라. 이게 안 되죠. 진짜 매매는 그거 안 되잖아요. 소유권 넘어갔으면 끝이지. 근데 이건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돈 갚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제가 된 건데 법이나 책에는 이 말이 안 쓰여져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전제가 된 건데 책이나 법에는 이게 지금 그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전제가 됐다는 걸 알고 봐야 이게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상 우째 저런 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 빌리고 대신 대물 변제를 하고 돈이 생기면 도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생겨서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로서 환매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환매권 등기를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지 환매가 되는데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근데 동시에 하지 않고 만약에 이후에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재매매 예약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동시에 했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안 하고 이후에 해버리면 뭐로 넘어간다고요? 재매매 예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된다. 부기 등기로 동시에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등기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정하면 되는데 법에서 부동산일 때는 환매 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일 때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네가 매매 형식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환매 기간을 만약에 부동산인데 7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무효다 그러면 안 됩니다. 7년으로 정하면 자동으로 몇 년 돼버려요? 5년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매매 형식이냐 매매 계약하면서 환매 계약을 7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몇 년으로 돼버린다고요? 5년. 그래서 길게 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무효가 되진 않고 5년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느냐 갱신이 문제가 되는데 갱신 다른 말로 연장인데 갱신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환매 기간을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연장 안 돼요. 환매 기간은 갱신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돈이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그런다. 팔았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5년 안에 다시 사가는데 그때 환매를 할 때 요 3억이면 여기 이자가 있을 텐데 요 이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갔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등기가 넘어가면 뭐도 넘어간다 그랬어요? 점유인도도 동시에 넘어간다. 민법 3번씩 보라 그랬습니다. 3번. 자, 뭐도 넘어간다고요? 점유인도도 동시에 넘어갑니다. 점유인도도. 그러면 목적물이 넘어갔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해. 열매가 뭐가 발생한다고요? 과실, 열매가 발생합니다. 과실. 여기서 말하는 건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다가 월세를 놓게 되면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차임 지료가 발생하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는 요거. 요 이자와 과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자와 과실은 환매를 할 때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계한 것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한 것을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자와 과실은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서로가 퉁치고 끝나기 때문에 상계 처리가 됐으니까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주고받지 않는다. 그래서 3억에 대한 이자, 부동산 소유권 넘어가서 점유인도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과실, 이것은 상계 처리가 됐으니까 주고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환매 비용입니다.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과 자, 매매 비용입니다. 자, 매매 대금 얼마죠? 3억이 매매 대금. 지금 돈 빌려간 게 3억이잖아요. 3억. 이자는 상계 처리가 되니 이자는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3억이 뭐가 된다고요? 매매 대금이에요. 3억. 자, 매매 비용. 오늘 매매 비용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그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휘발성인데 그렇게 되면 매매 비용 내가 칠판에 4개 써줬는데 어떻게 썼다? 감정 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이 4개 내가 딱 칠판에 썼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비용이라고 한다. 오늘 매매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썼어요? 균분하여 부담한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쥐어 뜯고 그러지 말고 정상. 지극히 정상. 자, 그러면은
매매 비용이 네 가지라고 그랬는데 감정 평가 비용. 그럼 감정 평가 비용 지금 3억짜리 감정 평가하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측량 비용 100만 원. 자,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10만 원에다가 중개 수수료 300. 다 뒤집어 써도 1,000만 원 안 넘어갑니다. 합하면 3억 1천입니다. 다시 합니다. 환매 비용은 3억에다가 매매 비용 합하면 3억 뭐라고요? 1천. 이게 3억 1천이 안 넘어가 매매 비용이. 중개 수수료 300. 3억에 대한 중개 수수료 3억. 3억에 대한 중개 수수료 300. 그래서 다 합쳐봐야 1,000만 원이 넘어가. 지금 이거 해봐야 460인데 뒤집어 써가지고 넉넉하게 그냥 내가 1,000만 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비용은 1,0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근데 1,000만 원 내가 넉넉하게 잡은 거야.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합해봐야 환매 비용은 얼마라고요? 3억 1천. 그래서 요 기간 안에 3억 1천만 원을 지불하고 환매권 행사라면 바로 이 소유권이 돌아와 버려요. 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환매 비용을 제공하고 바로 되돌려 올 수 있다. 단 이 기간 내에 환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해요. 다시 이 기간이 5년 3년 돼 있죠. 이 기간 안에 등기된 기간 안에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환매 비용을 지불하고 환매권 행사하는데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 등기된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대금을 이 약속된 기간 안에 대금을 주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기간 안에 안 찾아가면 뭐 한다고요? 환매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요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안 하게 되면 환매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런데 환매 비용이 3억 1천인데 이 사람들이 특약으로 환매권 행사할 때는 5억 이렇게 한다라고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법은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3억 1천이 환매 비용인데 5억이라고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꼬우면 3억 빌려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3억을 빌려가면서 부동산 이렇게 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5년 뒤에 찾아갈 거니까 그리고 이자하고 과실은 퉁쳐서 하나도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5년 뒤에 찾아갈 때는 5억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꼬우면 3억 빌려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 실제 매매가 아니라 그랬죠. 실제는 금전소비 대차야. 돈 빌려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팔았고 거기다가 돈이 생기면 도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환매권 등기 안 해줘 이렇게 나오니까 아쉬운 사람이 이제 오케이 5년 뒤에 찾아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아마도 없지 싶은데 모르지 뭐 찾아갈 수도 있고 못 찾아갈 수도 있는데 확률상으로 못 찾아갈 확률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일단 5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써놨어요? 소멸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을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 보충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보충 문제와 관련해서 04번 보십니다. 자, 공사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4번 틀렸네. 1번에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된다. 여기 봅니다. 지금 매매 계약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매매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뭐라고요? 매매 비용 박스. 뭐 플러스 뭐라고요?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일 때 몇 년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환매 기간은 5년, 3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에 환매 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환매 기간 안에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럼 거기 교재 499에서 500페이지에서 501페이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500페이지 꼭대기 2번을 보세요. 그래서 50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시기,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매매 계약과 뭐 한다고요?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특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됐어요? 재매매 예약이다. 뭐로 간다고요? 재매매 예약. 동시에 하지 않. 여기 보세요.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지 않으면 뭐로 간다고요?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동그라미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두 번째, 일단 정한 기간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연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 보죠. 자, 이제 502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502페이지에 가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교환. 이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바꾸는 겁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세요. 502페이지 맨 꼭대기에 596조 조문을 보니까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뭐라고 됐나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하고 그 효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발생을 하는데 이 교환은 노무나 일의 제공을 목적으로 교환 계약이 성립하면 안 됩니다. 노무나 일의 제공을 목적으로 교환 계약은 할 수 없다. 그럼 어떤 거로 해야 돼요? 재산권 이전을 약정으로 해야 되지 노무, 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교환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몸으로 떼올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몸으로 떼온다? 뻐꾸기야? 몸으로 떼오게. 자, 갑의 부동산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3억짜리 토지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5억짜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환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교환 계약은 일단은 재산권을 재산권을 서로 이전을 해야 돼요. 약정만 하면 성립해요.
여기 약정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꼭 이전해야 교환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바꾸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발생한다고요? 약정.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뭐라 본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낙성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요. 실제로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하겠다라고 약정만 하면 이루니까 낙성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갑은 토지 이전을 해야 되고 을은 건물 이전해야 되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어. 이걸 뭐라고요? 쌍무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 그래서 교환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에서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나온다고 아까 했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자, 유상계약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자 담보 책임. 아까 다 했어요. 지난주도 하고 지금 다 오늘도 했어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중개사 전체를 지배하는 법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료식이죠. 분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분료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5억이니까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게 형평이 안 맞는데 교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2억의 차익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여기다가 1억을 얹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지에다가 1억을 얹어준다. 그럼 1억이 차익이 생기지만 그건 합의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1억을 얹어주는 거. 이걸 갖다가 보충금이라 그래요. 현금 1억을 얹어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보충금. 보충금.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준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을 바꾸기로 하고 보충금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갑이 토지만 주고 1억을 안 준다. 1억을 안 주면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말이 어렵습니까? 천천히 다시 할게요. 토지와 건물을 교환 계약을 했는데 갑이 토지만 주고 1억을 안 준다. 지금 이 1억은 지금 차익이 여기가 5억인데 3억짜리를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2억의 갭이 생겼지만 1억으로 퉁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1억을 보충금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요. 을이 토지만 넘기고 보충금 1억을 안 줬을 때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있다. 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1억은 매매 대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안 건너왔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금 1억 안 주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둘이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교환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물어봤어요. 네 건물 그 가격 얼마고? 했더니 본인이 번이 알아, 얼마인지. 아는데 번이 그러는 거예요. 내는 모른대. 알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가를 묵비했다 그래. 입을 잠궜다. 시가를 묵비했다. 또는 5억짜리인데 8억 한다. 알까? 8억이라고 불렀어. 허위로 높게 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 계약을 하면서 시가를 묵비가 뭐라 그랬어요? 안 알려줌. 또는 허위로 고지했다. 허위로 높게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거나 허위로 높게 고지했을 때 민법 110조에 의한 기망이 성립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기망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돼.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묵비하거나 또는 허위로 고지했어요. 허위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봤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상호 교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쌍방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죠. 하자담보 책임 유상계약이니까 하자담보 책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물건을 바꾸기로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서로 교환을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동시에 항변권. 줄 때 서로 동시에 토지와 건물 대금 동시에 줘야 된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교환은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제공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몸으로 떼온다?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저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0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5번. 아까보다 속도는 많이 빨라졌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30초 이제 인식을 시키고 나니까 문제 읽는 속도는 많이 빨라졌네요. 괜찮 이게 3, 4월 달에 계속 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01번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자, 봅니다.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1방의 건물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박스, 쌍방 책임, 거기 책임 없는 사유란 말 박스입니다. 소실. 자, 소실이 뭐야? 불이 나서 타서 없어졌다. 소실이 뭐라고요? 불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소실, 불타서 없어졌다. 소실, 불타서 다 없어졌다.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요 1번을 뭐라 부를까요? 부르는 이름이 있어. 이거 배웠습니다. 잘했어. 위험부담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위험부담.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을의 건물이 한옥이라고 해봅시다. 한옥인데 이게 지금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한옥이 다 타서 없어졌을 때 이 지금 한옥을 넘겨줘야 될 을을 뭐라 부른다? 채무자라고 부르죠. 한옥을 넘겨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을을 뭐라 부른다고요? 채무자.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당신 토지 넘겨라 라고 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청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이게 지금 갑하고 을하고 아무도 잘못이 없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당사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갑과 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한옥이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방화를 했거나 벼락을 맞아 불이 났거나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 뭐가 된다고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이 되게 되면 네가 봐라 손해.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봐라 손해니까 이행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청구 안 되잖아요. 없는데 1번 동그라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 그래서 거기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돼서 그래서 이게 반대급부 청구 안 돼요. 두 번째, 교환 목적물의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한다. 허위로 고지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을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 기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죠. 가격을 묵비에 안 알려줌. 허위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망이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규정이고 세 번째, 교환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가했다. 도가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갔다. 이행기가 지나갔을 때 양 채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 실제 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한다. 박스. 면적에 미달한다. 면적에 미달할 때 상대방은 미달된 부분의 원시적 불능, 박스.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500평을 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410평이 왔어요. 그러면은 90평이 들어왔네. 90평이 계약 평수에 미달돼요. 이랬을 때 이 90평 미달된 거를 갖다가 원시적 불능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면은 이 410평도 건너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500평 중에 410평 건너왔죠? 410평 건너왔고 일부가 지금 미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가 미달. 자, 일부가 미달됐을 때는 원시적 불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뭐로 가야 돼? 뭐로? 대금 감액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으로 가요. 대금 감액.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시적 불능이 성립되려면 이것도 안 건너와야 돼. 전혀 아무것도 건너오지 않아야 원시적 불능이 되는데 410평 건너왔잖아 지금. 그럼 90평이 모자라네. 일부가 미달된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뭐로 간다? 대금 감액. 그래서 면적이 미달한 게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청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계약청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청으로 가는 겁니다. 대금 감액. 그러면 잠깐만 대금 감액은 이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간다고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세 개 뭐예요? 손해대. 오늘 배웠죠? 뭘 배웠다고요? 손해대. 손이 뭐예요?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 감액. 그 중에서 일부가 모자라니까 모자란 일부에 대해서 뭐한다? 대금 감액으로 가는 거예요. 대금 감액. 머리가 많이 빠른 속도로 깨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 등은 교환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여기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제공, 일의 완성 이런 것들은 교환계약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뻐꾸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정리를 했고, 자 이제 503페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임대차로 갑니다. 자, 임대차를 봅니다. 자, 임대차인데 이 임대차는 토지를 임대차할 수도 있고 건물을 임대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은 주택과 상가는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뭐는 제외한다고요? 주택하고 상가는 제외. 건물 중에서 뭘 제외한다고요? 주택과 상가는 제외한다. 왜 제외한다? 특별법이 따로 있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특별법이 따로 있어. 다음 주에 할 거면 다음 주에서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건물 중에서 건물인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특별법으로 따로 적용하고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따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를 뺀 나머지 적용을 합니다. 그럼 주택과 상가를 뺀 나머지 건물은 뭐가 있을까? 공장. 뭐가 있다고요? 공장. 공장은 주택 상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건물에 속하니까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 건물로 들어가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일단은 존속 기간에 대해서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 이게 토지와 건물 둘 다 없어요.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장기간. 최장기간도 토지와 건물 둘 다 없습니다. 원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단이든 최장이든 최단, 최장 둘 다 제한,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기간 제한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갱신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합의에 의한 계약,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해서 계약에 의한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인데 합의에 의해서 갱신하더라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초과 안 되니까 10년 합의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만 안 넘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10년 초과 안 되니까 10년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씩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연장에 대해서 계약에 의한 연장일 때 횟수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존속기간을 임대차에 대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갖다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멸을 통고하면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 그랬으니까 둘 다 된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받고 6월이 경과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받았네. 임대인이 해지 통고받고 1월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일 때는 5일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6.15 남북공동성명이라 그래요. 6.15 꼭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이 소멸 통고는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소리고 해지 통고하면 얼마가 지나면 소멸한다? 6.15가 지나면 소멸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503페이지 맨 꼭대기 한번 보세요. 618조의 임대차인데 당사자는 임대차 일방이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걸 약정하고 약정 동그라미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걸 약정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거를 갖다가 약정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재산권 이전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권 이전과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산권 지급을 약정, 그 다음에 차임 지급을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 본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실제로 재산권 이전하고 차임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재산권 이전과 차임 지급만 약정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05페이지를 가보세요. 505페이지 맨 꼭대기에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거기 6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기간을 뭐한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그 밑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얼마? 6월. 임차인 통고하면 1월. 동사는 5일. 6.15 남북공동성명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과 관련을 해가지고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묵시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법정갱신을 뭐라 한다고요?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른다. 이게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다. 그러면 법정갱신이 민법상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다시 한번 법정갱신이 민법 전체적으로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어떻게 4번 나오냐면 전세권에서 1번 나오고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렇게 4번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4번 외에는 없어요. 자, 점수가 나오려 그러면 꿰뚫어야 돼. 이렇게 확 꿰뚫어서 산적 꿰듯이 두루룩 산적이 꿰져야 한 방에 쫄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따로따로 해서 꿰지 못하면 1년 내더라고도 점수가 안 나와요. 들은 건 기억은 나는데 여기서 이건가 저건가 법정갱신이 4번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다 달라. 조금씩. 그래서 그 차이. 일단 여기는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기간이 만료가 되어졌습니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해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상당한 기간인데 계속 나옵니다만 상당한 기간은 얼마를 말한다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뻔히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본다 그랬으니까 의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네. 단 기간에 대해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다시 다른 건 다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됐는데 어떤 거 하나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아니라고요. 기간만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는 것은 법정갱신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가세요. 그러면 얼마가 지나면 끝난다? 6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법정갱신됐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나면 끝난다? 1월. 임차인이 나가겠다 얘기하면 그래서 법정갱신됐다 하더라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봤는데, 자, 그러면 거기 교재 504페이지를 보세요. 자, 504페이지에 거기 4번 동그라미 법정갱신, 강행규정이니까 배제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행규정이니까 배제특약이 안 돼요. 639조 묵시의 갱신이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15일에서 30일이에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의 제기하지 않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고요?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통과 635조가 뭐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예요. 다시 한번 635조는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635조 먹물 들어있죠? 정함이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6.15 남북공동성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됐을 때 다른 건 다 동일 조건으로 월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다 동일 조건으로 됐어요. 월세, 관리비 다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 됐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바뀐다. 그러면 6.15 남북공동성명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맨 밑에 니은번 보세요. 맨 밑에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면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박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얼마?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쪽에 보니까 임대차의 그 중간입니다. 50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임대차의 효력이 올라왔는데 자, 거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